자, 이거를 오행은 배속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12개죠. 그죠? 위에 6글자, 아래 6글자. 지지는 이렇게 이제 12개가 나옵니다. 12개 나오는데, 여기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는 요거는 뭐냐면, 진술충미라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계절을 이어주는 거예요. 좀 이따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 계절을 이어주는 거에서 간계라 그래요. 요걸 다 토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다 뭐라고요? 얘는 토. 얘도 뭐? 토. 얘도 토라고. 진술충미는 그래서 이거를 토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인묘를 목이라고 말을 해요. 목. 요걸 인묘를 목이라고. 그 다음에 사오를 화라고 말을 해요. 화. 사오를 화. 그 다음에 신유를 금이라고 표현해요. 금. 해자를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되니까 자, 목, 화, 금, 수, 그리고 뭐 토로 묶어놨던 거죠. 요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 화, 토, 금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 화, 토, 금수로 하니까 뭐 몇 개가 된 거예요? 5개. 5개가 된 거예요. 그럼 5개는 아까 우리가 서열, 수열에서 분열수가 된다. 그렇죠? 이게 분열수가 된다. 분열수가 된다. 분열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분열수 5라는 것은 다시 아까 오행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오행은 음량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음량이 있으니까 여기서 5 곱하기 음량이니까 2 하면은 다시 뭐가 나와요? 10. 그래요. 역시 또 결국은 통일수는 1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12가지였다, 12개였다 하더라도 역시 결국은 5로서 통일이 될 수 있고 그 5로서 분열수로서 결국 뭐야? 10으로서 음량의 10으로서 뭐가? 통일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 뭐야? 규칙적이다. 규칙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그걸 수비라 그랬죠. 수비학이라 그랬죠. 규칙적이라. 그 규칙적이라는 거는 수의 과학이라. 수의 과학. 수학. 그걸 우리 수학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그래서 수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의 학문이 돼. 수의 수학이다. 자, 그러면 정말로 기억 니은으로 가볼게. 기억 니은 띄우면 이거는 모두 몇 개죠? 14개죠. 14개 맞나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피읒. 그죠? 14개 맞죠? 14개입니다. 14개니까 1과 10의 규칙성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기억과 니은은 다 그 근본에 뭐가 있더라? 뭘 가지고 있더라? 동양권에서는 오행을 갖고 있어요. 오행을. 음양 오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요. 요걸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다시 보면 자, 그러면 봐요. 이 기억, 니은 하면서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14개가 되는 거예요. 14개. 그러면 1과 10을 넘어섰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럼 규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규칙이 안 되니까, 규칙이 안 되면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권은 배속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오행학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행학. 서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행합을 통하다 보니까 요거 얘네들은 근본적인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질을 갖다 보니까 뭘 가면은 기역 얘네를 요거 기역과 키역 요를 목이라 그래요. 목. 기역과 키역을 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티귿 나, 다, 라, 타 요거를 화라 그래. 화. 니은 디귿 니을 티귿 그걸 화라 그래. 오행에서 화. 나다.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마바파 라 그래. 그럼 뭐 남죠? 그러면은 여기 목이고 또 금이죠.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읒 요걸 뭐라 그런다? 금이라 그래. 금이라 그래.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죠? 이응하고 히읗만 남죠. 그죠? 이응과 히읗만 남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이걸 토라 그래. 토. 자, 이렇게 보니까 목, 화, 토, 금, 수로 다 뭐가 됐다? 배속이 되었다. 배속이. 그 배속은 누가 했어? 원리적인 거죠. 이거는 원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글 이제 언해본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한글 언해본에 보면은 여기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한글에서만이 창제할 아니고 때부터 창제할 때부터 이 한글을 창제할 때부터 이렇게 정의가 됐지만 요 원리 자체가 정의가 돼 있는 거죠. 정의가 되는데 요 원리는 한글만 소용되는 게 아니고 궁상각치후라는 발음의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오행의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음 오행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성음 오행. 네. 성음 오행이라 그래요. 성음 오행. 소리음이라는 거예요. 소리로서 이미 고러한 음은 정해져 있는, 고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의 한글에는 그런 궁상각치후라는, 그죠? 또는 이제 궁상각치후에서 어금니 소리라는 거예요. 아음. 그 다음에 치음, 입발음, 후음, 목구멍음. 이런 것 등이 성음 오행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 발음으로 규칙화하면은 이 성음 오행에 요렇게 오행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언해본에 보면 요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러한 원리로서 창제하였노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14개의 수열은 1과 10에 벗어나죠. 그럼 규칙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뭐로 만들어졌다? 다시 오행으로 뭐가 됐죠? 그러니까 분열수로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오행은 다시 또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음양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또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1과 10은 규칙적인 수열이고 이 서수는 그래서 규칙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규칙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양의 오행학의 체계도 역시 결국은 뭐야? 수학이 들어요. 그래서 수열이 들어요.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앞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의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시작은 뭘로 출발했죠? 술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다시 돌아갑니다. 술수로 돌아가죠. 자, 술수. 술. 자, 다시 술수로 돌아오면 이 술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방술이라고 방술. 방술이라는 말은 처방술, 비방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술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건데 무엇으로서 말입니까? 수로서 수에 의한 방술, 수에 의한 방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에. 근데 이 수라는 거는 이야기했듯이 앞서 뭐에 1과 10의 뭐를 가지고 있더라?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서수는. 근데 그 서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동양학에는 뭘 가지고 있더라? 오행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행은 모든 원리적을 배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분열수는 5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오행은 음량을 갖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다시 통일수인 10으로 규칙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행적인 학문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원리와 오행학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규칙성이라는 것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오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목과 화가 만난다. 이 목과 화가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규칙은 이런 수열하고 같다라는 이거하고 또 수칙과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과 화를 만났을 때에는 상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히려 상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은 나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나무라고 가정하고 화를 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무는 불을 어떻게 하죠? 생해져요, 안 생해져요? 생해지죠. 그러면은 불은 나무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나무는 이게 불이에요, 불. 불인데 나무가 오면은 불은 어때요? 잘 타요. 좋아지죠. 그런데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건이야. 요거는 마른 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젖은 나무가 있겠죠. 마른 나무는 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 타죠. 근데 젖은 나무는 불을 어떻게 해버리죠? 오히려 꺼트려 버리죠. 연기가 많이 나죠. 자, 이렇듯이 조건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규칙성의 원리는 바로 이런 1과 10의 규칙성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1과 10의 규칙은 이거는 수학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행학은 그것을 분열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역시 이게 뭐다? 수학의 개념이다. 그래서 아까 술수라고 했을 때 이 수는 1, 2, 3, 4의 자연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을 가진 수열, 그 서수,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이 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술수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수학이다. 이런 동양 오술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술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수학. 그러면 이 술수학의 근본적인 수의 배열을 우리는 또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가 나타난다는 건 수 전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라는 말은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것이죠. 이걸 수라는 건 드러난 것이고 이 수 이전 수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형태적인 물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이 물이라고 이게 수라는 것은 드러난 것인데 이 드러난 것은 드러나기 전에 뭐가 있다? 청소. 상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기 전에 있는 것이 이걸 상이라 그래요. 상. 그럼 드러나기 전에 상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는 바로 상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 드러난 것을 뭐? 드러난 것 전에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보여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까지는 보면은 아 이거 카메라야. 이건 덥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건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봐야만 그게 비로소 우리는 명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상수학이라고 그래요. 모든 건 수에서 비롯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 에너지라는 말도 쓰죠. 이 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걸 형태를 추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김쌤, 이리 봐봐요. 잠깐 이리 봐봐요. 눈을 깜빡. 눈을 깜빡했어요. 놀래가지고. 분필이 날아올까봐. 분필 나라. 왜 그렇죠? 그 살기를 느꼈죠. 이 좋았던 이 분필이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잘해주는 이 분필이 지금 뭘 느꼈어? 살기를 느꼈잖아요. 흉기가 돼버려. 흉기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거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살기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상수학이라 그래요. 상수학. 점차 올라가죠? 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색상으로서, 그죠? 색상으로서, 색은 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색상. 색상의 이 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색에 고유한 색상,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색상이, 상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걸 가지고 읽어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수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총체적으로 분별해내는 원리,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이제 바로 명리학이라 그러는 것인데, 이런 상수학의 모든 수의 원리 규정을 찾아내 가는 원리 체계, 이러한 규정, 동양 오술의 위에는 가장 종주, 그러니까 소위 경전은 뭐라고요? 이걸 주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역까지를 배워야만 가장 이렇게 명운을 감명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좌에서는 그럼 주역을 안 배웁니까? 배우는데 집중적으로 배웁니까? 그렇지는 않다. 왜? 집중적으로 그거 왜 10년, 20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오늘 배웠던 음양오행학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서 이 음양오행학을 알아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간지를 알아야 사주명리학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사주명리. 그래서 음양오행학을 하려면은 바로 주역을 알지 못하고는 음양오행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저것이 주역이로구나. 음양오행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음양오행이 생겨나게 되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역을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를 들으면 뭐냐, 아 저게 참 쉬운 학문이구나. 참 쉬운 학문인데 우리는 근접하지를 못했구나. 왜? 쉽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음양오행학을 다음 시간에는 음양오행학과 간지학을 배우게 되며, 그래서 그 간지학을 통해서 사주팔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주팔자 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그 구성은 어떤 그림을 가는가, 이걸 알게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사주 명리학의 개론이라고 해요. 개념. 그걸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오행들이 어떻게 서로가 펼쳐지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목과 화가 만나는 데 있어서 목은 화를 생하기도 하지만 또는 목은 화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꺼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 마른 나무는 잘 활성화를 시키지만 젖은 나무는 오히려 불을 꺼뜨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불이 안 꺼지려면 화를 돕는 기운이 이쪽에 더 생겨나면은, 그죠? 화가 또 도와주면은 이 다시 이렇게 연기를 빡 품다가도 다시 이렇게 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잘 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변화의 원리가 뭐야? 사주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재물이 깜빡깜빡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깜빡깜빡 하지 않도록 깜빡깜빡 하는 거를 꺼트려 주면은 재물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는 힘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도와주면은 재물을 능히 어떻게 해요? 또 챙길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균분해낼 수가 있다. 사주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현재 어떠한 환경에 있구나. 근데 그 환경이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들 간에 그렇구나. 사람들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렵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또 내지는, 아, 이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 나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건강을 챙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사주를 보면은 변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변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틀어줄 수가 있다, 없다? 그렇다. 그거를 바로 우리는 정명을 뭐 한다 그랬죠? 조명하는 일이다. 뭐라고요? 정명을 어떻게 한다?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흰수염 날리는 길도자 도사가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인도도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명심이다. 그래서 원래 이 학문은 우리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이었죠. 비록 이 잡과라고 했는데, 잡과는 잡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잡과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였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역인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제 그럼 이게 없어졌죠? 대한제국 들어와서도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대한제국 들어오면서 일제가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다음에 이제 이게 편제가 바뀌었겠죠. 그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더라? 인사동 뒷골목이나 종로 뒷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 자식.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명리학이 아니라 점술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는 말로, 안타깝게도 미신이라는 말로 여태껏 호도되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학문의 가치가, 여러분 오늘 개론을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미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포장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에도 그러니까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은 비신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쪼록 이 강의를 듣고 미신으로 쓸 건가, 과학으로 쓸 것인가, 점술로 쓸 것인가, 여러분들은 인도하는 상담자, 즉 컨설턴트로 살아갈 것인가로 규정해 주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난 그래요. 이 학문으로 돈을 많이 벌으라 그럽니다. 돈을 많이 벌으라 그래요. 그러나 삿대지 말아라는 것이죠. 삿대지 말아라. 그거는 바로 길도자 도사가 아니라 인도할 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먹거리가 해결이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흥분돼. 흥분돼? 빨리 들어가고 싶어.